안녕하세요.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달이 밝다는 대보름을 지냈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달 보면서 소원 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제 이번 한 주가 지나면 새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겨울 내내 움츠렸던 어깨 좀 펴시고요. 자신감 있게 수험 생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달라진 입시에서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저희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게 맞는 수시 전략 세우기를 주제로 개인별 맞춤 수시 상담을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합격으로 가는 최선의 전략과 해법 저희와 함께 모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로 계십니다.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바뀐 입시에서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네, 그리고 비전과 멘토 대표시죠. 하귀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기성입니다. 네, 저희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진학에 대한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 있으면 함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상담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는 사전 접수를 받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작진과 우리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좀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곧 있으면 고3이 되는 예비 수험생입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았네요, 그죠? 네. 자, 신학기 새학년 앞두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네, 저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 중인데요. 네.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와 또 어떤 부분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학생의 활동과 성적은 어땠는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귀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 함께 보지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의 1학년,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어교과 1.4등급 괜찮고요. 수학 영어는 각각 3.0, 3.2등급 약간 부진하네요. 그 다음에 사회교과는 1.57이라서 주요 4개 교과를 봤을 때 2.31에 해당되는 내신 등급이 보여지고요. 6월 달에 봤던 학력평가에서 국어 B인데 이게 지금 이제 2등급에 가까운 3등급 8500분이죠. 그 다음에 수학 A도 4등급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분투했다면 3등급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부진했던 것은 영어하고 사회탐구에서 각각 5등급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겨울방학 때 많이 보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비교 활동입니다. 네, 교내 활동 먼저 보시면 역시 리더십 활동에서 1학년, 2학년 학급회장 했었고 2학년 때 학생의 총무부자, 그 다음에 교직 편집 위원까지 하셨네요. 개발 활동으로는 1학년 때 사회 토론반 활동하셨고 2학년 때는 하천 생태 연구반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역사교실에 참가했었고 봉사활동은 1, 2학년 토탈 97시간 정도를 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수상 경력인데요. 자기주도 학습상을 3번이나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학력발전상이 2번, 창의적 특색활동에서 장려상 받은 거, 그 다음에 우수 다독자상에서도 금상을 수상한 게 눈에 띕니다. 자, 특이사항은 정보기술 자격증이 있죠. 아래 한글이나 인터넷, 그 다음에 한국 파워포인트에서 등급이 있고요. 한자 능력 검정에서도 5급, 그 다음에 JLPT에서도 3급 있습니다. 자, 희망하는 진로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경희대 사회학과, 동국대 사회학 전공, 성신여자대학교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희망하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이제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은 학급 임원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특히 이제 주목되는 점은 자기주도 학습상을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수상했던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요. 하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의 이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서 장점과 보완할 점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최대 장점은 교과 성적보다는 비교과에 대한 네.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학생이 지망하는 게 이제 사회학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장래희망도 보니까 기획이나 마케팅 매니저가 되고 싶다. 요즘 이제 사회학과의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부분도 좀 유관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환경 봉사활동 한 거, 그리고 토론 동아리 또는 리더십 활동한 것들이 장점으로 좀 분석이 되고, 보완할 게 있다면 역시 3학년 과정에서 좀 지속적인 그리고 네. 주도적인 봉사활동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회 계열 분야에 대한 독서 활동을 조금만 추가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좀 지대하다라는 걸 좀 어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입학 사정관들이 제1평가 요소로 볼 수 있는 게 학업 성취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신 성적에 대한 좀 분명한 선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2.3등급 정도 되니까 3학년 한 개 학기 성적이 30% 또는 40% 들어간다고 봤을 때 3학년 1학기 때 내신 주요 4개 교과에 중점적으로 보고 2등급 대에서 1등급 후반대로 진입하는 것이 우선적인 좀 과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명확한데요. 경희대와 동국대, 성신여대 이 세 학교입니다. 희망대학의 도전 가능성 어떤지 좀 객관적으로 지금 성적을 좀 기준으로 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지금 시기에 제 점수로 어디 갈 수 있나요? 물어보면 저는 혼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2학년 때까지 노력을 많이 안 했는데 그 결과로 어디 갈 수 있느냐를 궁금해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아마 지금 우리 친구도 알고 있을 거예요. 2학년 때 우리가 분석했던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실제 수능에서 뭐 경희대나 동국대 여기에서는 뭐 50점에서 100점까지 100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점수니까 사실상 정시 기준으로 본다면 다소 무리가 있는 목표 대학이다. 이렇게 보니까 아마 입학 사정관 전형이든 또는 수시 전형을 통해서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대학들의 그 수시 전형에서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 실제 이제 2014학년도 전형 계획이 1월 15일자로 대기업에 발표됐지 네. 않습니까? 네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경희대인데요. 네오르네상스 전형인데 여기에 이제 최대 장점이 최대 학력 기준이 없죠. 네. 그러나 이제 학생 입장에서 보면 수능을 안 본다는 측면에서 다른 요소. 그러니까 1단계를 3배수로 통과하려면 일단 서류가 좋아야 되는데 서류의 1차적 요소는 학생부다. 그리고 자기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자소서, 또 선생님의 추천서, 그리고 활동 자료나 실적물을 에듀파수로 이제 입증해야 되는 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통과가 되면 2단계에서는 면접이 있는데, 아마 이제 경희대는 4가지 인재상에서 리더십이나 봉사 또는 국제화 과학 문화가 있는데, 우리 친구는 리더십과 봉사 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회학과 관련돼서 일관성 있는 활동들도 있고, 또 그거를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잘 어우르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면접에 대한 대비 결정적인 건 경쟁력이 높지 않은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신 관리가 좀 필요하다 분석을 해드립니다. 자, 동국대인데요. 우리 친구가 물어본 건 이제 두 액티브 전형을 물어봤는데, 올해 전형 계획상에 보니까 여기 학교생활 우수 인재 전형으로 좀 네. 이제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최장력 기준이 없다, 수능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1단계를 통과할 때 학생부 60 반영되기 때문에 요게 아마 1등급대로 지난해보다는 이제 70%에서 60%로 10%가 다운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1등급 대 진입은 상당히 내신에서의 경쟁력이 네.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서류만 받기 때문에 증빙 서류 따로 받지 않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온라인 작성이 상당히 중요한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신여자대학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작년에는 다른 전형인데 올해 이제 성신 체인지 전형. 아시겠지만 이게 리더십 우수자 전형하고 지역 인재 전형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선발은 서류로만 50%를 미리 뽑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1, 2단계인데 서류로 2배수 통과되면 2단계 가서 면접을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친구가 1단계에서 우선 선발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면접까지 감안한 준비를 해주신다면 역시 학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보고서를 에듀팟입니다. 네. 요걸 갖다가 좀 많이 보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역시 작년에 인문계 합격서는 평균이 3등급대 초반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내신 관리 좀 더 하면서 학과 연계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 연계성에서 중요한 건 아마도 기획이나 매니저, 뭐 마케팅 이런 쪽이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보다는 뭐 생활문화 소비자 이런 쪽을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분석이 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서류 준비는 또 물론이고 또 무엇보다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 내신 성적 관리에도 이제 특별한 어떤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뭐 수시에 생각하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6번의 수시 기회를 가지시지만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수능 준비까지 제가 화면을 통해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단기 목표인데 당장 4월에 있을 중간고사죠. 그래서 내신 관리인데 앞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2등급 초반에서 1등급 후반으로의 진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요 교과, 4개 교과에 대한 과목을 중심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목표에서는 희망하셨던 경희대나 동국대 또는 성신여대 입학사정관 전형 괜찮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기소개서 작성을 미리미리 조금 꼼꼼하게, 그러나 여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 에듀팟을 활용하는 것을 요구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목표에서는 수능 준비입니다. 전과목 관리하셔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드리면 역시 수학, 영어. 근데 내신에서도 보셨고 모의고사에서도 보셨는데 영어가 조금 저조하거든요. 그러게요. 네, 예. 이거 극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어나 사회, 여기는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조금만, 특히 사회교과는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6월과 수능에서의 목표 점수는 제가 지금 기재를 해드렸는데 우리 학생이 참고해서 등급을 목표로 하지 말고 네. 예, 득점으로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시 가능성 높게 보지만 수능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정시 가능성도 높여야 된다는 점을 장기 계획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입학사정관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시까지 좀 긴 호흡도 보고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영어 성적 올리기 위해서 겨울방학 동안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잘 하고 있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추천 가능한 전형 어떤 것을 좀 권해주실까요? 네, 앞에 말씀드렸던 세계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이 이제 6장 가운데 3장 소모가 되겠죠. 네네. 그러나 이제 학생이 지금 결정 지을 수는 없고요. 각 대학의 전형 요강이 확정되는 시점, 계획은 3, 4월까지 나올 거고 요강은 이제 9월 원서 접수 직전까지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바운드를 정해드리면 입학사정관 전형 형태로 3장에서 4장, 그리고 논술 준비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또 1장에서 2장, 그리고 내신 성적이 향상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학생들은 수능 이후에 원서 접수를 받는 학생부형 대학이 있어요. 네. 네, 그것까지 감안하면 거기서도 한두 장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 3개 대학 추천드리고, 추가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대학은 숙명여자대학교의 숙명 리더십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이 1단계 서류 통과되면 2단계 면접이 70%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1학년, 2학년 그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또 토론 동아리 활동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숙명여대가 지난해에도 자기주도 학습 이 전형이 2등급 대에서 합격선이 형성됐으니까 1등급 확보되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논술 전형 준비하자고 했으니까 성신여자대학교에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제 최저 학력 기준 때문에 고민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전형은 올해 우선 선발할 때는 2개 합해서 4등급을 요구하지만 일반 선발 갔을 때는 학생부 50과 논술 50인데 최저 학력 기준이 없을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논술 준비해서 공략해 볼 만한 어떤 대학으로 좀 제1 포커스로 좀 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학생부형도 하나 정도는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득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 내신 성적도 좀 향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이제 고3이 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은 교내 활동 위주로 전공 관련 독서 활동을 보강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기소개서를 반복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3학년 1학기까지 주요 교과 성적을 1등급대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추천 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경희대학교 레온 르네상스 전형, 동국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인재 전형, 성신여대 성신체인지 전형, 그리고 동일한 성신여자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 숙명여자대학교 리더십 인재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1: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1대1로 여러분들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맞춤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행복하게 바꾸고 싶은 예비 고3 학생입니다. 아, 세상을 행복하게 바꾸고 싶다. 구체적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미래 해외 봉사자가 돼서 해외에서 열심히 의료 봉사하면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갈 길 안 닿는 곳에 가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네,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진학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을 것 같은데요. 수시에서 어떤 전형을 좀 준비할지 마음을 정했나요? 아니, 아직 특별히 정하지는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을 통해서 좀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김호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우리 학생 1학년, 2학년 내신 성적을 보면요. 국어교과 4.5등급, 수학교과 4등급, 영어교과 4.5등급, 과학교과 3등급.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평균이 4등급 나왔습니다. 그 작년 11월에 실시한 모의고사에서는 국어 A형이 100분이 69% 4등급, 그다음에 수학 B형 59% 4등급, 그다음에 영어 B형 66% 4등급. 근데 과학탐구는 화학원 67% 4등급, 생명과학원 68% 4등급에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등급이 4등급 평균 보이고 있고 100분위도 거기에 육박한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비교과를 보시면요. 먼저 개발활동으로 1학년 때 역사 문제 탐구반을 했고 2학년 때 영화 감상반을 했습니다. 영어 캠프, 논술 토론 캠프, 과학 캠프는 전부 다 교내에서 이루어진 캠프 활동인데 여기 캠프에 상당히 많은 참여와 함께 또 높은 수상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제가 좀 강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멘토스쿨 청소년 리더십 캠프도 참여했고 외부에서 이제 경희대 과학체험교실 참여했고 봉사활동도 무려 103시간이나 했군요. 예, 그다음 수상 내용을 보시면 교내에서 했던 영어 캠프 팝송 컨테스트 1학년 때 1위, 2학년 때 2년 연속 그냥 수상했고요. 영어 캠프는 토론 부문 3위, 그다음에 스피치 부문 2위 대단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부문 표창도 이해받았고 자기도 학습 및 기숙사 봉사 부문 표창 등 다양한 교내 수상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학생이 지금 지망하는 것은 일단 아까 해외 봉사, 의료 봉사 하겠다 해서 일단 간호학부 또는 간호학과 1지망하고 그다음에 임상병리학과 2지망, 심리치료학과를 3지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보면은 해외 의료봉사라는 아주 숭고한 뜻을 가지고 그 꿈을 꾸는 학생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활동도 보면 영어 관련된 활동들에 참여하는 성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 김호성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일단 비교과 활동을 좀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교내 활동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영어와 관련된, 교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상당히 뛰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성적은 조금 거기에 못 미쳐서 아쉽지만, 비교과 활동의 어떤 그런 뚜렷한 특징에 견줄 만한 성적이 좀 못 미쳐서,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영어 교과 성적하고 영어 비교과 활동하고 어떤 관계, 개연성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평가를 해보면, 그 비교과 활동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 그 노력에, 본인이 했던 그 노력들을 얼마나 그 교과 활동의 개연성이 있게 자기가 자기소개서 등의 그 부분, 노력한 부분들을 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하는 부분에서 좀 향상 정도가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비교과에 비해서 성적이 조금 아쉬움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과는 간호학, 또 임상병리, 심리치료학과입니다. 네. 지금 성적으로 볼 때 지원 가능성 좀 어느 정도 선이 나올까요? 예, 일단 간호학과, 전국의 4년제 대학은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 크게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들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방 주요대,
그다음에 지방대, 그다음에 이 학생 거주지 인근에 있는 그런 대학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제 분석해 보면 일단 서울권 4년제 같은 경우는 백분위 평균으로 한 약 85% 정도, 물론 대학별로 편차는 큽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하한 대학을 잡았을 때 85% 정도 볼 수 있고, 수도권이라고 하면 이제 경기 이제 남부 지역을 이제 보통 지칭하는데 그런 정도에서도 한 83%를 육박하기 때문에 서울권의 하한선과 별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대전권이라고 하면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주거지 근처에서 조금 더 거리 가깝게 보았기 때문에 대전권 같은 경우는 약 한 77% 정도의 어떤 백분위 하한권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좀 더 이제 하한선을 보이는 대학들 중에는 한 66% 정도의 내외를 성적을 보여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일 수 있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제 지방대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가 이렇게 이제 정시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수시로도 갈 수 있는데, 이제 수시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면접형으로 가는 그런 부분 또는 적성 검사를 가는 부분에서는 예, 내신 평균 등급이 약 3등급 이내 정도는 보여줘야 나머지 이제 그런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성적들이 반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정도의 합격선이 형성될 수 있다 하고, 그다음에 정시에서 이제 임상병리학과죠. 예, 임상병리학과는 서울에 이제 고려대학교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방에 이제 일부 대학들이 있는데, 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보건대학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백분위 평균이 약 94%까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으로는 뭐 을지대학교, 그다음에 뭐 순천향대학교, 뭐 부산가톨릭, 예, 이런 대학들이 실제로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 한 75% 정도의 이제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지방 얘기했던 그 심리치료학과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에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경일대학교 하나만 이제 개설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제 2년 3년제 대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경일대 같은 경우는 뭐 백분위 평균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본인의 성적에서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의 공통점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과들이고 또 경쟁률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학과들인데 네. 우리 학생이 보이는 성적이 조금 낮지 않나 하는 점이 이제 다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이 보인 비교과 활동의 어떤 측면들을 들여다보면 수시에서 어떻게 잘 공략하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김호성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네. 학생의 어떤 수시 지원 전략 어떻게 네. 세우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우선적으로 그 입학 사정문제 전형으로 예,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좀 학생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입학 사정문제 전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서류 평가, 예, 실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 평가들을 좀 더 이제 꼼꼼하게 개연성 있게 준비하는 그런 자세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봉사, 의료 봉사에 대한 어떤 뜻이 있고, 그런 뜻을 위해서 필요한 그 해당 지역의 이제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의사소통 부분에서 영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그 지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좀 과학을 좀 이해하는 부분들을 폭넓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3학년 1학기 때 같이 병행해 준다면 이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는 그 영어 성적이 그 부족한 부분이 그 교내 영어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상 기록과 함께 견주어서 왜 좀 부족했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대학에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고 앞으로 나는 이런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물론 3학년 1학기 때 그런 부분이 반드시 좀 나타나야 네.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와 좀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랑 과학 과목을 좀 중심으로 예, 다른 모든 과목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게 좀 어렵다면 좀 영어랑 과학, 본인의 해외 봉사 활동에 필요한 그런 과목을 좀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리더십이나 봉사활동을 조금 더 강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자기의 그런 의지가 반영되는 그런 어떤 미래의 꿈이다 해서 대학에 어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간호학과나 임상병리학과 같은 것이 이제 사정관 전형 말고도 이제 적성검사나 면접형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사정관 전형에도 일부 이제 면접 문항을 예, 2단계에서 묻는 그런 대학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전공과 관련된 면접 문항이다 보니까 뭐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과 자연계 학생의 수학이나 과학, 특히 생명과학에 해당하는 그런 단원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고 있는가를 이제 묻는 경우가 많아서 교과 공부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역시 적성검사 전형도 사정관제 전형과 맞물려 같이 좀 학생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성검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이제 본인이 자료를 좀 구해서 적성검사가 어떻게 하는 부분이 좋은가라는 것을 좀 알고,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시간이 남았으니까 문제를 좀 익숙함에 일단 시간을 좀 할애하고, 시간이 좀 지난 여름방학 이후에는 좀 더 이제 정답률을 시간에 맞춰 높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입학사정관 전형을 추천을 하시면서 지금 자신의 꿈과 관련된 교과 성적, 이 영어와 과학을 좀 필수적으로 올려보자라는 조언을 해주셨고, 그리고 적성검사 얘기 또 전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을 좀 추천을 해주실지 궁금해요. 예, 일단 뭐 입학 사정관제 전형으로 기본적인 어떤 자료를 보시면서 간단하게만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건국대학교에 해당하는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는 이제 KU 자기 추천 전형이 있고요. 뭐 전형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분석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 참고하시고 가장 강조할 점은 지금 학생과 가장 대학이 강조하는 점이 좀 일치함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니까 그 교내 활동에 자발적으로 본인이 참여했고 또 관심도 특정 분야, 아까 영어 같은 부분에 네네.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자기가 왜 이렇게 꾸준히 키웠는가를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런 활동들이 자기가 앞으로 해외 봉사 활동과 어떤 활동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개연성 있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2단계까지 올라간다면 분명히 면접, 네. 학생 면접에도 아마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추천 대학으로는 이제 동국대학교가 있습니다. 두드림 특성화 전형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특별한 경험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재능, 자질인데 여기는 좀 전공 수학 능력이 2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돼야만 아무리 1단계 서류가 좋아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앞에 봤던 건대 KU와 마찬가지로 어떤 대학에서 오가는 인재상 부분에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좋습니다. 그 꿈 꼭 이룰 수 있길 바라고요. 원하는 대학에도 꼭 진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해외 의료 봉사자의 꿈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수시 지원을 위해서는 내신 성적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전 과목을 올리기 어렵다면 영어와 과학 성적만큼은 꼭 향상시키길 바랍니다. 또한 강점이 있는 비교과 활동을 최대한 살려내야 하는데요. 전공 관련 활동, 리더십 활동을 보강하고 교회 봉사도 꾸준히 실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제대로 설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소개서를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전형, 동국대 두드림 특성화 전형,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그리고 전공 적성검사 전형으로 가천대, 을지대, 수원대학교를 추천해드립니다. 식물이 있는 곳이라면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진다는 오늘의 주인공. 한국 최고의 원예연구원을 꿈꾸는 서울여자대학교 김선영 양인데요. 수험생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한 저만의 노하우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김선영 양의 합격 보감 지금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한산한 방학 기간. 선영 양은 틈틈이 학교에 들러 원예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요. 농사를 짓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일찍 진로를 정했던 점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내신 성적이 낮았거든요. 하지만 꿈을 위해 했던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게 됐어요.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해줄 다양한 활동에 도전해온 선영 양. 교회 캠프뿐만 아니라 교내 동아리 활동, 과학실험 등에 참여해 재능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제가 했던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요, 대학교에 가서 했던 DNA 유전자 실험인데요. 그 실험은 고등학교에서는 할 수 없거든요. 이 활동을 통해서 제 꿈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고요. 여러분도 막연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포트폴리오를 받지 않는 바론 플러스형 인재 전형. 선영 양은 자기소개서에 자신이 해온 진로 관련 활동과 그것을 통해 느끼고 성장한 점을 솔직하게 적어내려고 노력했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얼마나 잘 쓰냐는 자신의 꿈을 얼마나 잘 표현하냐에 달린 것 같아요. 화려한 수식어를 쓰기보다는 진심을 담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예연구원의 꿈을 위해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는 선영 양. 입학 후에는 서울여자대학교 에코캠퍼스 실천단에 가입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활동 중 하나로 매년 농작물을 심고 있는 텃밭을 직접 찾았습니다. 여기는 원래 제가 텃밭
수학과 활동을 하는 곳인데요. 지금은 겨울이라 식물들을 볼 수는 없고요. 봄에 파, 상추, 배추를 심어서 학교 식당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덕분에 학생들은 음식을 싸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기에 매일매일이 즐겁고 의미 있다는 선영양.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도 빠뜨리지 않는데요. 수험생 여러분,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도전하세요.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신의 꿈을 열정과 가능성으로 길러내 결실을 맺은 서울여자대학교 김선영 양의 합격 호감이었습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세 번째 학생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백신 연구원이 되고 싶은 예비 고3 학생입니다. 네, 좋습니다. 꿈이 아주 명확한 것 같은데 이제 곧 3학년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봄방학 계획한 대로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아유, 좋아요. 예.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학위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요. 네, 우리 학생의 2학년 2학기 기준의 내신 성적을 좀 보겠습니다. 국어교과가 1.83이고 수학이 1.2로 영어는 1등급이네요. 그리고 과학은 1.33이니까 주요 4개 교과로 보면 1.41 등급을 득점하셨고요. 학력평가는 1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의 1등급이죠. 그 다음에 수학 B는 2등급이긴 한데 조금만 분반하면 1등급까지 진입이 가능할 것 같고, 네. 내신에 비해서 영어 모의고사가 좀 안 좋았네요. 이게 이제 그날 특정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과학 탐구는 화학이 1등급이지만 물리는 좀 분투가 요구되는 3등급을 득점을 하셨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입니다. 예, 교원 내외 활동 보는데 주목할 점은 1학년, 2학년 학급 부회장 활동으로 리더십 활동하셨고, 개발 활동으로 과학반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 견학도 하셨고, 또 체험 활동으로 북부병원도 탐방하셨네요. 그 다음에 포항공대에서 하는 이공계학과 대탐험 체험 활동도 하셨고, 또 서울과학의대에서 주관하는 화공생명공학과 전공체험 활동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1, 2학년 총 133시간이니까 적지 않은 시간을 봉사활동에 투자를 하셨네요. 자, 수상 내용은 과학의 달 행사 우수상 받았고, 영어 단어 경시대회랑 영어 토론대에서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학생 탐구 발표대회에서 우수상 받았죠. 주목할 점은 교내 경시대회에서 수리논술 부분, 그 다음에 수학과학 경시대회에서 물리, 화학 부분에서 우수상과 최우수상, 그리고 학업 우수상이나 교과 우수상에 다수 수상하셨다는 게 눈에 띕니다. 네. 자, 희망 진로는 1지망으로 서울대 지역균형에서 생명과학부, 고려대학교는 학교장 추천에서 생명과학부, 3지망으로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전형에서 자연과학 계열을 희망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내신 성적은 상당히 탁월해 보이는데요.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에 비해서 다소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학위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의 이 내신 성적과 또 비교과 활동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이나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자 전형은 교장 선생님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쓰고 싶다고 해서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 학교 내 티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신 성적은 3학년 1학기까지 했을 때 주요 교과 또는 전교과가 지금 전교과 1.38이고 주요 교과 1.41인데 좀 분투하실 수 1.2등급 때까지 좀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교과는 지금 실제적으로 3학년 올라가면서 수능 준비나 혹은 뭐 논술 전형에도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비교과 활동보다는 현재까지 했었던 뭐 과학 동아리나 멘토링 활동을 유지하시면서 또는 교회 과학 관련된 활동을 참고하신다면 그 정도로도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학생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어떨까요? 예. 예, 희망대학 3개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일단 화면을 통해서 서울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균형 전형은 최장력 기준 2개 2등급 얘기 요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학교에 추천 인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내신 성적 일단 향상이 급선무일 것 같고요. 네. 예전처럼 뭐 단계별 전형이 하는 게 아니라 교과, 비교과, 면접을 일괄으로 하는 일괄평가 전형이라는 거.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요구하는 추천서나 자기소개서 또는 학교 소개 자료를 또 기타 증빙서류까지 좀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지원자 내신 평균선을 고려할 때는 지금 내신 관리가 필요해요. 예전에 비해서 좀 낮으니까.
그리고 비교과도 과학 관련 활동 참여는 있지만 수상 실적이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본인이 백신 연구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 자기소개서에서 조금 컴프러치 할 수 있는 학과 관련 연계성을 좀 뚜렷하게 나타내야 될 것 같고, 면접은 짧은 시간인데 교수님들이 원하는 대답을 적합도라든지 관심도 이런 것들을 즉시 즉답할 수 있는 좀 순발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면접 대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대 내신을 위해서 좀 주력해야 되겠다. 일단 분석이 되고요. 다음 소개 고려대학교입니다. 자료라고 하면 선생님, 네. 고등학교를 소개해야 되나요? 그렇죠.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시는 자료. 이제 서울대 인재상의 마지막 여건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포함됩니다. 자, 다음 대학은 고려대학교인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2명 이내 추천. 그러니까 인문 2명, 네. 자연 2명이거든요. 1단계 3배수 서류로 통과되는 서류는 학생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추천서, 자소서, 또 학교 서류, 뭐 증빙 서류 다 들어갑니다. 면접은 뭐 전공 적합성과 창의성, 인성 등을 평가하는데 지난해랑 비교하면 2014학년도 전형 계획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대교협 자료입니다. 네. 봤을 때 면접의 비중이 지난해 40에서 30으로 좀 약화됐고 서류 평가는 60에서 70으로 좀 증가했다. 그래서 학생부가 좀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요 교과 국어, 영어, 수학의 과학 교과죠. 이게 90% 반영되고 나머지 과목이 10% 반영되니까 일단 1.41 등급에서 분투가 요구된다. 다시 정리되고 면접이야 뭐 미리 제시된 과학 제시문 등을 주로 받고 답변할 때 본인이 이제 준비된 어떤 학과 적과 또 평가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지금 서울대 고려대 동시에 면접 준비보다는 내신 관리가 우선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입니다. 최장력 기준이 세계영역 등급합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극단적으로 하나가 4등급이 나오더라도 2개가 1등급이 뜨면 일단 최장력 기준 될 것 같고요. 우선 선발은 서류로만 뽑는데 일반 선발까지 고려하신다면 일단 학생부 교과가 40% 그리고 서류에서는 추천서와 자소서가 들어간다. 네. 그래서 우선 선발에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좀 어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나 일반 선발 교과 영향력이 크니까 이 정도 내신에서도 경쟁력은 있지만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학과 관련돼서 이제 자연과학 계열로 가니까 나중에 전공 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전공하고 싶은 것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조금 어필할 필요가 있겠다. 대학별로 분석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내신이나 수능 또 비교과 활동 어느 거 하나 이제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면 좋을까요? 일단 최단기 목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내신 1.2등급 네. 때 진입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지금 학교 내에서도 경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뭐 1.4등급의 내신이지만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학교에서의 실적이고 전국적인 단위에서 또 경쟁을 하게 되면 네. 이게 각 대학 평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신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중장기 목표인데 자소서 준비죠. 자기소개서. 네. 이건 아마 담임선생님하고 더불어 3학년 때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모의고사 성적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균관대는 만약에 정시로 지원 가능성이 있다. 혹은 논술 전형에서 수능 이후의 논술을 보니까 수능이 끝난 가채점에서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시점이 6월 정도가 1차 판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6월 모의 수능 5일날 보는데 그거하고 9월 3일날 보는 모의고사를 딱 비교해서 실제적으로 9월 달에 원서 쓸 때는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이 있을 건지 좀 윤곽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때 자기소개서를 좀 여름방학 때 확실하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면접 준비인데 이거는 면접관이 요구하는 내용들 또 기출됐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니까 일단 내신이 되는 시점에서 저는 6월 이후로 좀 두고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기 목표에서는 역시 수능인데 네. 우리 친구는 수학과학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되 지금 영어가 잠깐 삐끗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과학만큼의 영어 성적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이게 아마 중차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목표 점수를 좀 드리면 지금 국어나 영어는 한 94점대 이상에서 1등급이 형성될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득점 목표 정하시고, 수학은 만점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과학도 올해는 이제 특히나 자연계 학생들의 부담이 탐구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2과목 모두 다 1등급 또는 100분위에서 100을 득점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 생각하는 친구들은.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해 화학이나 지구과학도 만점 50점을 맞아도 100분위가 100이 안 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학탐구에서 불이익이라는 건 내가 잘 봤는데 다른 친구들도 잘 봐서 100분위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복불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구되는 게 자연계학생 최상위권 대학을 요구하는 친구들은 탐구에서도 만점 목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학과 탐구에서의 만점 전략 꼭 적중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학생에게 추천 가능한 전형이 있다면 선생님 어떤 전형들 소개해 주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3개 대학 위에 지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신이 좋으니까요. 네.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 추이 보신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다음 단계 대학까지 생각하면 서강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논술 전형에서는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인데 아마 서울대를 정시까지 노린다면 수능 전에 논술 보는 연세대는 물론 올해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거는 좀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논술 전형에서도 합격을 기대하신다면 수학과학 1등급 과학이 2과목 모두를 포함하거든요. 네네. 아니면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수학 영어 1등급인데 그쪽의 가능성은 지금 영어가 조금 부진했으니까 수학과학에 좀 더 보완하면서 논술 전형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지금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만큼 내신 성적도 좀 완벽을 기했으면 좋겠고 또 수능 공부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생명과학 계열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일단 희망하는 대학들이 최상위권 대학이므로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3학년 1학기까지 1.2등급 이내로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비교과 활동의 경우 전공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해서 꼼꼼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 전형, 그리고 서강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사정관 전형을 추천해드리고요. 수학과 과학 과목의 성적이 오른다면 일반 논술 전형으로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주일 후면 이제 진짜 고3이 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수시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귀성 선생님 그리고 김호성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개편된 2014학년도 입시에서 우리 수험생들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가 함께하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는 3월 30일 토요일에는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펼쳐집니다. 그리고 오는 4월 6일 토요일에는 노원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역시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TBS 홈페이지 들러주셔서 앞으로 2014학년도를 입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구체적인 정보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도 4개에 맞는 수시 전략 세우기를 주제로 수시 상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